통일 번영을 여는 북한 전문 통신 NK투데이 공식 팟캐스트 스케치북 87회 방송을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혜민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훈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문경환 기자입니다. 네, 오늘은 북한이 최근에 세계 어떤 경기, 스포츠 경기에 나와가지고 금메달 따고 뭐 이런 성과도 좀 나고 이래가지고 그걸 한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네, 지난 7월 달이었는데요. 그 러시아 카잔 아쿠아틱스 팰리스라는 곳에서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가 열렸어요. 그래서 뭐 자유형이나 이런 흔히 알고 있는 우리 수영 경기도 했었고 다이빙도 있었고 싱크로나이즈 스위밍이라는 물에서 하는 무용이죠. 경기들을 다 했군요. 이런 것들을 다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북한이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 출전 42년 만에 처음으로 금메달 따내는 아주 큰 쾌거를 이루었죠. 쾌거. 어떤 종목에서요? 네, 다이빙 종목이었습니다. 다이빙 종목인데 다이빙에서. 다이빙 종목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스프링보드라고 해가지고 그 스프링처럼 팔짝 뛰게 하는 거 있고, 네. 그 다음에 매우 높은 곳에서 단단한 딱딱한 곳에서 떨어지는 플랫폼 경기도 있고 한데, 이번에 이제 북한이 금메달 딴 종목은 10m 플랫폼이라는 그 종목에서 땄습니다. 금메달 딴 선수는 16살, 올해 16살 된 김국향이라는 선수가 땄습니다. 그래서 점수가 397.05점을 받아서 1위를 했고요. 2위를 한 선수는 중국의 렌첸이라는 선수인데 388점을 받았다고 합니다. 점수 차가 좀 있네요. 네. 이게 많은 건지는 모르겠지만. 네, 사실 400점 만점인가요, 이게? 400점 만점은 아닌 것 같고요. 네. 그때 이제 1차식, 2차식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그 시기 때마다 그 점수를 모아가지고 하는 건데. 전체 더하는 거구나. 예, 만점이 몇 점인지는 제가 미처 잘 모르겠는데 400점이 넘기도 한다고 합니다, 기본. 네. 근데 어찌됐건 이게 397점으로 우승을 했고요. 2위가 388점인데 점수 차이가 꽤 났습니다. 어떻게 보면 3위가 385.05점이니까 2위와 3위는 예, 한 3점 차이 나는 건데. 네. 그리고 4위가 384.40점이니까 아주 아슬아슬했죠. 근데 어쨌든 이렇게 했는데 4위를 한 선수가 중국의 스야제라는 선수인데 이 선수가 이제 지난 대회 우승을 한 선수라고 합니다. 4위면 메달 못 받았겠네요. 네, 그러니까 밀린 거죠. 안타깝네. 실수를 했다고 그래요. 실수를 해가지고 밀렸다고 하는데. 야, 그럼 일단은 북한이 1등 했고 2위가 중국이고 네. 3위가 뭐라고요? 어디라고요?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 네. 다 아시아권에서 다 땄네요. 네. 동아시아권에서. 특히 이제 최근에 다이빙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 초강세를 이루면서 그 아시아 쪽에서 상당히 많은 메달을 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중국은 인구가 많으니까. 특히 중국 같은 경우에 거의 최근 몇 개 대회 연속으로 계속 금메달을 거의 싹쓸이하는 그런 수준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 10m 플랫폼 같은 경우에도 원래 천워린이라는 선수가 있는데 이 선수가 2008년 베이징 올림픽, 2012년 그 런던 올림픽, 그다음에 지난해 있었던 그 아시안 게임 이런 데서 다 금메달을 땄었거든요. 이번에 출전 안 했나 보네. 10m 플랫폼에는 출전을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싱크로나이즈라고 해서 그 두 명이 동시에 똑같은 연기를 한 게 있거든요. 다이빙을? 예, 다이빙을. 그 경기에는 출전했는데 싱글로 하는 건 출전 안 한 것 같아요. 네. 어찌됐건 그 덕분인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김국형 선수가 1위를 차지하게 된 겁니다. 네. 원래는 4차 시기까지 305.85점으로 4위를 하고 있었는데 마지막 5차 시기에서 거의 완벽에 가까운 다이빙을 선보이면서 91.20이라는 점수를 따가지고 다른 선수의 한 20점 가까이 많이 딴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역전을 한 거죠. 역전승을 한 건데 정말 대단한 연기였던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이제 영상을 봤는데 다이빙은 제가 잘은 모르지만 공중에서의 공중 동작과 그 입수 동작 이것이 이제 두 개 크게 이제 두 가지로 알고 있는데 입수할 때 물보라가 얼만큼 적게 나오느냐 이게 거의 관건이거든요. 근데 이번에 그 마지막 5차 시기 한 영상을 보니까 물이 거의 안 튀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잘 들어갔다. 잘 빠졌다? 네, 쏙 들어갔다 이렇게 생각이 들던데 그래서 이제 고득점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2명 심판이 10점 만점을 줄 정도로 했으니까 정말 대단했던 것 같고, 이 금메달로 처음으로 이제 북한 국가가 올렸는데, 이 김국향 선수가 그 시상대에서 올라가서 북한 국가 올리면서 국기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예. 그때 이제 거수 격리를 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장면이 막 이제 나와서 또 화제가 되기도 했었죠. 거수 경례를 했다는 건 군인 출신이라는 건가요? 근데 그건 잘 모르겠어요. 16세인데 군인이라고 하니까 좀 이제 이상해서 지금 군인인지 아닌지는 알 수가 없는데 막 입대했나 보네. 어쨌든 약간 그런 거수 경례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아무튼 42년 만에 첫 금메달을 땄다니까 눈물이 날 만도 하네요. 예, 그래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흘리고 끝나고 나서는 또 손을 들면서 기뻐하는 정말 약간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지만 되게 귀엽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앳된 모습입니다. 정말 16살이니까 네, 당연히 정말 앳된 모습이고 앳되겠죠. 그래서 좀 되게 뭔가 대견스럽다라는 느낌이 많이 들었습니다. 인터뷰도 이제 했었는데 뭐라고 했냐면 도움을 준 모든 분에게 감사드린다. 그러면서 특히 지원을 아끼지 않는 조국에 감사드린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12살 때 다이빙을 시작했으니까 4년밖에 안 된 거죠. 상당히 이제 실력이 일취월장했다 볼 수 있고 하루에 5시간씩 훈련하면서 40차례 가까이 물에 뛰어들었다고 했고 이번 대회가 첫 출전이라고 합니다. 국제대회. 국제대회 첫 나가서 바로 네. 금메달 땄네요. 상당히 이제 신예죠. 대단한 신예고 대단하다. 내년에 올림픽이 있습니다. 브라질 리우에서 올림픽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우승을 하는 것이 목표다. 이렇게 했고요. 아까 제가 천원인이라는 선수를 소개를 했었는데 그 선수를 롤 모델로 삼고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사람이 정말 잘하긴 네, 하나 정말 잘하는 선수라고 해요. 그래서 이 선수와 경기할 기회가 온다면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쏟아붓고 싶다. 이런 식으로 각오를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네. 천원인 선수 제가 찾아봤는데 키가 136cm고 되게 작은 거 아니에요? 몸무게 30kg래요. 근데 나이가 꽤 있을 것 같은데? 1992년생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24시죠. 24살인데 키가 136이고 몸무게가 30kg래요. 다이빙 하기에는 적당한 정말 체격이긴 한데. 되게 놀랐는데 다이빙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좀 했던 것 같습니다. 다이빙을 하기 위해서 키를 안 키운 건 아니겠죠, 설마? 그러니까 먹질 않고 사춘기 지나면은 몸집이 푼다고 해서 잘 먹지도 않고 있다고 해요, 실제로. 와. 그래서 좀 가슴이 아프긴 하던데. 좀 안타깝긴 하네요. 어쨌든 그럴 정도로 노력을 하고 실력 가진 선수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김국현 선수가 처음으로 북한에 금메달 안겨줬고요. 이보다 4일 전인 27일에는 처음으로 메달을 따기도 했어요. 다이빙에서.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는 북한이 수영에서는 메달이 없었는데 다이빙에서 이날 처음 메달을 땄고 김국현 선수가 4일 있다가 금메달을 딴 거죠. 누가 땄다는 거예요, 4일 전에? 4일 전에는 김은향, 송남향이라는 선수가 10m 싱크로 플랫폼 아까 말씀드렸던 플랫폼에서 둘이서 같이 뛰어내리는 이걸 해서 325.26점을 받아서 중국의 천월인 류후이샤 359.52점 받은 선수 그 다음에 캐나다 선수에 이어서 동메달을 차지했다고 합니다. 이 김은향, 송남향 선수는 지난해 있었던 인천 아시안 게임에도 참가를 해가지고 은메달 따기도 했었어요. 네, 그래서 소개를 해드린 적도 있었는데 저희 NK투데이에서 어찌됐건 이번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나와가지고 동메달 딴 것은 상당히 큰 성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에서 지금까지 북한이 한 번도 메달을 따본 적이 없는데 이번에 이제 갑자기 동메달도 따고 금메달도 따고 네. 이렇게 한 거네요. 네. 그러니까 그 동안에 이제 두각을 나타내지 못했던 이 수영 다이빙 분야에서 실력이 갑자기 이제 많이 커졌다. 네, 그만큼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죠. 투자를 그만큼 했던 거 아닌가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어려운 상황에서 투자를 많이 못했었는데 최근에 들어서 경제가 많이 풀리고 이러면서 스포츠 분야나 이런 거에서 또 김정은 제1위원장이 관심도 많이 가지고 이러면서 투자가 이루어졌고 그 성과가 지금 이렇게 나타난 게 아닌가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우리 민족이 원래 심청이의 후예라서 다이빙은 잘할 수 있는 그런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네. 그게 다이빙 수준인가요? 그냥
글쎄요, 나이. 그 말은 좀 잘 모르겠네요. 근데 이게 전부 다 김국향 선수도 그렇고 다들 끝에 향이 들어가네요. 그러게요. 향이 들어가는 학생들만 키우나요? 네.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여성 이름 중에 북한에 이제 여성 이름 중에 향 들어가는 사람 많더라고요. 네. 예. 이 김은양 선수 같은 경우에는 다이빙하는 김은양 선수도 있는데 체조하는 또 김은양 선수도 있습니다. 네. 향자를 많이 향자를 많이 틀라고요. 그때. 그 한국에는 향자를 끝에 쓰는 사람 거의 없을 것 같은데. 김진양 교수님 있죠. 우리 개성공단 사람들. 네. 네. 제 친구 중에서 향자 끝에 붙는 친구가 있긴 한데 많지는 않습니다, 확실히. 많지 않은 것 같고. 약간, 네, 어쨌든, 그래서, 이 분들께 축하의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예. 근데 이게 다이빙이 네. 나이 어린 사람들이 많이 하나 봐요. 몸집이 작으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입수할 때 물보라가 적게 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몸집이 작으면 작을수록 유리하다. 물보라가 적게 나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더 유연하기도 하고, 공중 동작이라든지, 입수 동작이라든지 이런 거 할 때, 몸집이 작거나, 아니면 나이가 어리거나 하면 유리하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제 기억에 88년도에 우리 서울 올림픽 때 미국 그 남자 선수가 있었어요. 몸집 좀 그때 컸는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선수가 그 선수가 금메달 땄었는데 제 기억에는 그 선수 이외에는 대체로 다 중국 선수들이 다 금메달 딴 것 같거든요. 그런 거의 중국 독주 상황에서 북한 선수가 금메달 딴 것은 상당히 큰 이변이다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이빙 분야는 동양인이 유리하겠네요. 아무래도 뭐 등치가 작고 네. 키도 작고 흑인이나 뭐 예를 들어 백인에 비해서는 동양인이 유리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다 동아시아 지역에서 네. 금은 동메달을 다 네. 휩쓸었다. 그 다음에 북한에서 최근에 국제 경기 하나가 열렸는데 탁구 경기가 열렸습니다. 탁구 경기가 열렸는데 이것도 소개를 해드릴게요. 예. 북한의 청춘거리 탁구장이라는 탁구장이 있는데 여기서 지난 7월 29일부터 8월 2일까지 국제탁구연맹이 주최하는 세계 순회 경기 대회, 평양 공개 탁구 대회라고 하는데 보통 이제 평양 오픈이라고 한국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경기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원래 이제 공개 탁구 경기, 그러니까 오픈 경기는 국제 탁구 연맹이 주관을 해서 세계 각지에서 매달 한 번에서 두 번 정도 경기를 하는데 경기력 수준에 따라서 슈퍼 시리즈가 있고 메이저 시리즈가 있고 챌린저 시리즈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평양 오픈 같은 경우에는 챌린저 시리즈, 그러니까 좀 약간 실력이 약간 떨어진 선수들이 가장 낮은 등급의 시합을 한 거네요. 네, 한 겁니다. 어쨌든 야, 근데 국제 이게 대회를 한 거죠. 매달 1, 2회씩 열리는 거니까 되게 자주 하는 거네요. 네. 그 홈페이지 가니까 국제 탁구 연맹 홈페이지 가니까 쭉 일정표가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년까지도 경기 일정표가 쭉 나와 있었습니다. 되게 자주 하는 거죠. 러시아, 한국에서 하고 러시아에서 하고 지금도 중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그다음에 뭐 일본, 뭐 세계 곳곳에 돌아다니면서 진짜 탁구 곳곳에서 경기를 하는 거고요. 그 중에서 이제 북한에서 이번에 한 거는 챌린저 경기라고 해서 약간 좀 수준은 약간 높지 않은 이런 경기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소리의 보도에 따르면 이번 대회에는 남자 35명, 여자 30명 이렇게 65명의 선수가 참가를 신청을 했는데 그 중에서 북한 선수들이 남자 19명, 여자 20명 해가지고 절반 이상을 차지를 했어요. 그 다음에 중국이 남녀 각각 6명씩 참가를 했고 싱가포르와 베트남이 각각 5명씩, 시리아 2명, 그리고 미국과 스위스가 각각 1명씩 이렇게 참가를 했습니다. 그게 규모가 큰 대회는 아닌가 보네요. 예, 소규모 대회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이 규모가 크고 했으면 좀 수준이 있는 선수들도 오고 꽤 많은 선수들이 참가하고 했을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나마 거의 절반 이상이 북한에서 유치하니까 이제 네. 북한 선수가 절반 이상이고 나머지는 뭐 많지는 않고. 네. 그럼 뭐 북한에서 이렇게 많이 출전을 했으니 당연히 금메달 하나 정도는 땄겠죠? 네, 그렇죠. 이번 대회에서는 6개 종목의 경기가 열렸는데 남자 단식, 여자 단식, 남자 복식, 여자 복식, 그 다음에 21세 이하 남자 단식, 여자 단식 이렇게 6개 열렸는데요. 여자 단식 경기를 제외하고는 모든 경기에서 북한 선수들이 우승 차지를 했습니다. 싹쓸이를 했죠, 거의. 근데 싹쓸이를 했네, 진짜. 네. 성인부 여자 단식에서는 중국의 순첸이라는 선수가 우승을 했는데 나머지는 남자 단식에서는 최일이라는 선수가 우승을 했고 남자 복식에서는 최일 선수와 박신혁 선수, 그러니까 최일 선수는 2관왕을 한 거죠. 그리고 여자 복식에서는 김송희, 리명순 선수가 결승에서 우승을 차지를 했습니다. 21세 미만 남자 단식에서는 박은혁이라는 선수가 있고요.
21세 미만 여자 단식에서는 김송희 선수가 우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김송희 선수도 이관왕을 한 거죠. 그러네요. 네. 다 근데 김송희 선수가 같은 김송희 선수예요? 성인부 복식의 김송희 선수와 21세 미만 단식의 김송희 선수가 사진을 봤더니 같은 선수인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21세 그 미만 단식 시합을 먼저 하고 그 다음 날 생일이 지나서 성인부로 또 뭐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나이가 좀 겹치나 보네요. 성인부와 네, 21세 뭐. 미만 이게 약간 이상하네. 네. 아니면 이런 거 아닐까요? 21세 미만도 하는데 21세 미만이 성인도 참가할 수 있는 거 아닐까요? 뭐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저는. 네, 그럼 약간 그 성인부와 21세 미만이 겹치는 나이대가 있는 그런 거겠죠? 네. 설마.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21세 미만은 성인부 출전할 수 없다 이런 규정이 없는 거죠. 없는 게 아닌가. 음. 제가 구체적으로 알아보진 않았는데 그런 규정이 있으면은 당연히 둘 다 못하겠지만 규정 규정이 없으면 설마 뭐 우연히 이름과 얼굴이 똑같은 사람이 있진 않을 거고. 네. 근데 김송희 선수가 어쨌든 전체 그 성인부, 그러니까 자기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21세 미만일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그렇죠. 전체 나이가 많은 전체 여성들 중에 1등이라는 거죠. 그것도 그런 것도 있고. 복식에서 그건 복식에서는 이제 다른 선수가 짝을 이뤄가지고 네네네네네. 한 거죠. 어쨌든 거기서도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단식에서도 뭐 그렇게. 네. 뛰어난 선수인가 보네. 네네네. 네, 특이하게 이번에 결승에서 올라온 그 선수들은 다 같은 나라끼리 대결을 벌였습니다. 여자 단식도 중국 선수들끼리 우승을 다퉜고요. 나머지는 다 북한 선수들끼리 우승을 다투었습니다. 네. 그래요. 네, 그렇게 했고요. 상금도 있었어요. 제가 시상식 장면 보니까 상금도 있던데 단식 우승자에게는 4,500달러, 준우승자에게는 2,100달러의 상금이 주어졌고 복식 우승팀에게는 1,500달러, 준우승팀에게는 700달러 이렇게 상금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1위와 2위한 선수들 팀에게는 메달이 수여가 됐습니다. 야, 불공평하다 이건. 아니 단식을 더 많이 주면 어떡해요. 복식이 사람이 2명인데 1인 2역을 하니까 좀 두 배로 불공평한데? 두 배로 더 많이 하니까 그런 거 아닌가. 뭐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책정이 된 건지 모르겠는데 어찌됐건 이렇게 상금이 주어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네. 그리고 북한 같은 경우는 이번이 저희 북한에서 이렇게 세계 탁구대회가 열린 거 사실 모르고 있었거든요. 저는 그래서 좀 조사를 해봤더니 매년 7월에서 8월 즈음에 이 경기를 개최를 해왔더라고요. 이번이 처음 한 게 아니고 2000년대 들어서 계속 해왔었고 2003년부터 2007년까지 그 다음에 2010년부터 2013년까지 7월, 8월 달에 했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하고 내년에도 공개 탁구 대회를 할 예정입니다. 내년에는 6월 29일부터 7월 3일까지 평양에서 역시 이제 대회가 개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북한에서 했으니까 또 북한 선수들이 성적이 잘 나오긴 했을 건데 그래도 뭐 싹쓸이를 했다니까 뭐 실력이 좋다 뭐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뭐 아까 수영 얘기도 그렇고 탁구 얘기도 그렇고 북한이 체육에 상당한 투자를 하고 있구나. 네. 그래서 국제 대회에서 성과들을 점점 더 잘 내고 있구나 이런 느낌이 드네요. 네. 탁구 같은 경우는 북한이 아시아에서 그렇게 못하는 편은 아니거든요. 특히 이제 혼합복식 같은 경우에는 지난 아시안 게임 때도 우승 차지하기도 했고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도 우승 차지했었습니다. 그래서 탁구나 이런 것에서도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고 실력 있는 선수들이 발굴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은 챌린저 대회를 하고 있지만 만약에 북한이 실력이 더 좋아지고 한다면 메이저 대회라든지 슈퍼 대회라든지 아니면 다른 형태의 대회라든지 이런 것도 충분히 개최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그래서 북한이 다이빙에서 최초로 메달 따고 또 최초로 금메달 땄다 이런 소식과 그다음에 탁구 평양에서 열린 국제 탁구 대회에서 또 많은 좋은 성적을 거뒀다 이런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북한 소식을 알고 싶은데 일목요연하게 정리된 사이트나 언론사가 없네요. 네, 많은 언론들이 북한 소식을 다루긴 하는데 믿을 만한 것도 부족하고 한눈에 쉽게 보여주는 것도 없죠.
네, 그래서 저희 NK투데이가 야심차게 준비했습니다. 바로 인포 캘린더. 인포 캘린더가 뭔가요? 네, 모든 북한 소식을 저장해놓고 날짜별 분야별로 검색해 볼 수 있게 만든 데이터베이스예요. 네, 무려 검색어로 검색도 할 수 있습니다. 우와, 정말 대단한데요? 어떻게 찾아가면 되나요? 네, NK투데이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인포 캘린더를 찾으시면 됩니다. 네, 오른쪽에 배너가 달려있으니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네, 북한 소식을 빠르고 간편하게 볼 수 있는 NK투데이 야심작 인포 캘린더 많은 이용 바랍니다.